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에 대한 관심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리비안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의 전기 트럭 스타트업이죠.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마 서학개미 분들도 리비안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 가도 정말 열띠게 많이들 의견 올려주시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리비안이 7%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가 이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이 되게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낮췄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63달러에서 15달러로 76%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한 12% 있다라고 보지만 목표가를 이렇게 정말 패대기 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 알렉산더 포터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강세론자였어요. 이 종전 63달러가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였거든요. 근데 이 15달러는 월가에서 가장 낮은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야 라고 평가하던 데에서 너무나도 이제는 가장 그냥 낮은 수준까지 낮춘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리비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테지만, 그래서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9년에 설립된 전기 트럭 스타트업이죠. 아마존이 지분 현재 한 17.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리비안에 대해서는 포드도 투자했던 기업으로 유명한데, 포드는 종전에 11.4%의 지분을 갖고 있던 걸 현재 1.1% 수준까지 낮췄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아마 대부분의 지분을 다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리비안의 생산 차종은 이 전기 픽업 트럭, 그래서 R1T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 모델과 전기 SUV인 R1S, 이 두 개가 이제 핵심 차량이고, 거기에 EDV라고 해서 이게 전기 배달용 밴, 요거는 아마존에 독점 공급하는 밴인데, 아마존에서 2040년까지 우리 10만 대 이상 구매할 거야 아마 이랬으니까 요 EDV도 사실은 이 밴도 리비안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지만, 또 대중적인 것은 R1T와 R1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비안의 1세대 트럭, 리비안의 1세대 SUV인 것 같아요. R1T, R1S가. 그죠? 근데 지금 이 보급형 모델, 그러니까 조금 더 트럭의 사이즈는 줄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 R2를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인데, 이게 원래 2025년쯤에는 생산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게 약간 2026년 정도 하면서 이제 약간씩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1분기 판매 실적을 지난 3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이제 9일 날 공개를 할 텐데, 9,395대를 생산을 했고요. 그 중에 796대, 그러니까 숫자 7 제가 아까 지금 700이라고 했죠. 나 왜 이래? 7,946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8,000대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사실 이 생산 인도 요 실적은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생산 목표 5만 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따가 이 파이퍼 샌들러 알렉산더 포터의 의견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요거는 좀 이 5만 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기 계획은 2024년까지 우리는 수익 달성할 거야, 흑자 전환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R1 생산을 85,000대 2024년까지, 지금 올해 목표가 이제 5만 대인데요. 그죠? 그리고 2026년에는 R2, 지금 보급형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요거의 생산 능력을 20만 대에 도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 아마존 관련해서, 아마존이 지금 독점 계약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밴에 대해서, 배달 밴에 대해서. 근데 요 독점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그래서 아마존 우리한테만 밴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로도 납품할 수 있게, 대신에 우리는 10만 대 이상이었는데 그걸 좀 줄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장에서는 되게 우려했는데, 오히려 독점하지 않고 다른 데에 팔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중지하면서 오히려 R1T, R1S, R2에 더 집중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 평가는 좀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리비안의
그동안의 어떤 생산, 인도, 그 실적을 분기별로 쭉 나온 건데요. 확실히 매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4분기 대비로 1분기에 이게 이제 오히려 좀 꺾였어요. 이런 성장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좀 꺾인 흐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뭐 우려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 뭐 중기 목표 이걸 잘만 달성할 수 있다면 뭐 나쁘진 않아요. 인도 실적이나 이게 뭐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십사 그래프 넣었습니다. 자, 이제 8%로 알렉산더 포터 왜 63달러를 15달러로 최고의 목표가에서 최하의 목표가로 낮췄는지를 좀 볼게요. 대규모 자금 조달 해도 걱정, 못하면 더 걱정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서도 이 알렉산더 포터는 리비안에 대해서 확실히 애정이 있는 애널리스트인 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리비안의 어떤 브랜드 경쟁력 좋아. 테슬라 다음 거의 리비안이 아닐까라는 뭐 약간 그런 류의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세우고 있는 성장 전략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안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충전 등을 수직적 통합을 시켰는데 이것은 판매 후에도 그냥 자동차 팔고 나서 끝이 아니라 판매 후에도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구조라는 점에 있어서 이거 매우 긍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지나치게 많은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그래 이 기업은 안착했다.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라고 하려면 자동차 생산 규모가 그래도 최소 수백만 대에 달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 지금 올해 목표 5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갈 길이 먼 뭐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올해 5만 대의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가 5만 대를 생산한 후에 지금 여기는 자금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5만 대를 생산한 후에 4년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플러스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을 했어. 그러니까 얘들은 올해 5만 대 생산을 목표를 해.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돈 흐름이 플러스를 만들려면 가지고 있는 돈 까먹지 않고 실제 돈을 벌려면 테슬라 기준으로 봐도 4년이 지나야 돼. 그러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27년이 돼야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를 따라가더라도. 게다가 테슬라가 4년이 지나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10억 달러에 그쳤어. 그러니까 이 리비안도 현금 플러스를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에 장기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 현재 현금 플러스 40억 달러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리비안이 얼마를 갖고 있나 봤더니 120억 달러를 여전히 계좌에 넣고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을. 그럼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2021년에 44억 달러 현금을 썼고 2022년에 64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어. 그러니까 그냥 현금 쓰고 있다는 거죠. 2021년 44억 달러였는데 22억에 64억 달러. 현금 소진의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면 얘들이 결국은 2027년 뭐 2026년 돼야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텐데 어떻게 그때까지 지금 이 현금 갖고 어떻게 버텨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용 절감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던가 소프트웨어 등 일부 생산은 오히려 아웃소싱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얘들의 이 현금 소진이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5만 대를 생산을 할 때 총 들었던 현금이 한 2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냥 이 생산시설 확대하고 하는데 쓰였던 자본 지출이 약 16억 달러고 5억 달러는 이제 운용 비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리비안은 올해 자본 지출 20억 달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자본 지출이 16억 달러였는데 얘들은 20억 달러니까 이미 자본 지출만 4억 달러를 더 써요.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운용 비용이 5억 달러였는데 얘들
5만 대 생산하지 않았던 작년 기준으로 운영 비용만 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5만 대 이전에는 운영 비용이 약 6천만 달러, 1억 달러도 안 됐는데 얘네는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비용 빨리 절감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완전 패대기 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종전의 그 의견들은 장기적으로 얘들이 최소 350만 대를 판매한다라고 가정하에 만들어낸 투자 의견과 목표가였는데 얘들 흐름을 딱 보면 올해 5만 대, 뭐 아까 2027년도였나요? 2026년도에 R2 뭐 20만 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얘들이 내가 생각했던 350만 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한 50만 대에서 70만 대 수준에 그칠 것 같아. 요걸 고려하면 이제 투자 의견 낮춰야지 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얘들은 이제 자금 조달, 지금 2025년 성장을 위해서 4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요 자금 조달을 하려면 자금 조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상증자를 해야 돼.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주 가치가 희석되죠. 그렇게 돼. 그리고 얘들이 그래 유상증자를 안 하고 뭐 채권을 발행하던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재무 구조가 약화가 되겠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도 주가에는 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확 낮춘 거예요. 자, 그래. 이 두 개의 시나리오는 그래. 그러면 그럼 자금 조달 안 한다 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안 하면 얘들의 성장 전략이 위협을 받아. 그게 더 최악의 시나리오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도 주가는 빠질 것이고 성공하지 않으면 아예 그 기업 자체의 어떤 성장 전략, 존폐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금 조달은 해야 돼. 하지만 하면 주가에는 악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힘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들 보시면 뭐 이런 흐름들 좀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을 보면 23명 중에 그래도 14명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도요. 현재 27달러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100%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 정말 강세론자, 낙관론자에서 이렇게 돌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